자,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지금 쌤이 원방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예제 문제를 안 풀어주고 있는데, 이해는 없어 원래. 네. 모든 학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란 없어. 그냥 이해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사라져야 된다고 봐. 그딴 건 없어요. 그냥 납득됐다 정도? 그냥 걔 수긍하겠다 이 정도? 내가 뭔가 이렇게 부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겠어요. 약속이잖아, 그치? 그런 약속을 받아들이겠어요. 수긍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이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해를 해야 수학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 이거 동그라미야. 이해해봐. 얘가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라고.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해라는 거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에 집착하지 마. 이해란 없어. 알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수학 누가 만들었니, 문경아? 수학 누가 만들었어? 원숭이가 만들었어? 침팬치가 만들었어? 돌고래가 만들었어? 돌고래 똑똑하다며. 그치? 돌고래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사람 놈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동안에 수많은 인류들이 이렇게 좀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첨언하면서 바꿔가면서 약속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구나. 그러면서 발전했다고.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생긴 것도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 산업혁명 이후로 수학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거야. 그 전에 물론 이제 수학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전에도 당연히 있었는데, 기호를 약속하는 이런 거는 얼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약속이란 말이야. 야, 이거 보드마카라고 부르지, 그지? 네. 근데 나 혼자 얘를 책상이라 불러. 이 책상에 책상 좀 가져와. 너 무슨 생각하겠냐? 나랑 이게 책상이랑 약속이 안 됐어. 내가 책상 좀 가져와 했어. 이해가 될까요? 뭘 가져올까? 당연히 밖에 있는 책상 이런 게 하나 가져오고 그러지 않겠어? 쌤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돼? 안 돼? 다시 축약해 줄게. 약속이라는 거를, 약속이 돼 있는 거를 배우는 입장이라면 쌤이 알려주는 그 약속들은 전부 다 뭐한 상태? 암기된 상태로 있어야 돼.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노력이야.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니까 7이네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 언젠가는 5 더하기 6도 하게 돼. 응?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끝내야 돼. 중학교는 개념 없이 그냥 공부만 해도 평균 이상은 나와. 근데 고등학교는 개념 없이 공부하잖아? 절대 성적 안 나옵니다. 이미 맛봐서 알 텐데. 너네 시험 성적들 보면 알걸? 본인들이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는 다 그런 이유라고. 정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드마카야. 왜 보드마카로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걸 활용하는 걸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 무슨 말인지 되나요? 다시 한마디로 정리해줘. 쌤이 적는 거는 여기다 적어주잖아, 그치? 그거 내 머릿속에서 나온 정의들 아니야. 오케이? 나도 수많은 책들과 약속되어 있는 거를 내 머릿속에 담았다가 꺼내서 너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저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너네들에게 어떻게 쉽게 알려줄까 꺼내주는 사람,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 너네들도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약속됐어? 그럼 나도 그렇게 약속된 거 외우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쩔 수 없어. 학습이라는 건 원래 암기한 상태로 누가 더 많이 써먹냐야.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암기된 거를 써먹는 거를 이해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수학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해만 하면 돼. 암기하지 마. 나 솔직히 이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미친놈들.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핑계거리를 주는 거야. 무조건이 된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언젠가 무너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들은 알거든. 지들은 이해했거든. 가르치는 놈들은. 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걸 동그라미 이해하라니까? 요거 뭐야? 이해해봐. 요거 뭔데? 이거 뭐야? 이해해봐. 이해해봐, 이해. 이해가 뭔지도 몰라, 심지어. 그럼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야? 얘는 각이 3개니까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하자. 그럼 성질은 얘네 3개 더하면은 180도라고 정의를 하자. 약속하자. 그게 왜 이해냐고. 약속이야. 모든 것들이. 알겠습니까? 학습은 뭐다? 약속된 것. 그러니 너도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것. 이거 책상이라 부를 놈 있습니까? 없다고. 오케이? 윤혁이 쌤 말 이해돼요? 너네들이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쌤 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끝까지 이해하세요. 해봐. 성적이 오르나. 그 누구한테 배워도 성적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쌤 지도 방안은 항상 뭔가를 알려주고 외운 상태로 문제를 풀 때 외운 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야, 우리 1번 외웠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약속된 거잖아. 약속된 거 여기서 이렇게 써먹는 거야. 이거 2번 약속이네? 이거 3번 약속이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물론 외우지 않고 그냥 수긍하는 정도로만 풀 수 있는 것들은 수긍하면서 할 거야. 집합, 명제 이런 것들을 수긍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수긍한 상태로 갈 거야. 그냥 이렇게 너네 말 좋아하는 이해. 자, 저번 시간에 6-2번까지 했기 때문에 6-3번으로 갈 겁니다. (6-1번이) 뭐였죠? 다시 이제 그 전 영상을 보던지, 물론 엊그저께 찍진 않았지만 전 영상을 보던지 아니면은 쌤이 나눠준 거 있죠? 그걸 보던지 해가지고 6-2번까지는 다시 학습을 하시고 재학습을 하시고 6-3번부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6-1번은 뭐였냐면 1번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였습니다. 기울기. 2번은 뭐였죠? 한 점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6번은 접방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했었다 이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원밖의 한 점이야. 우리 중학교 때 의하면 원밖에 한 점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원밖에 한 점? 넌 나한테 배우지 않았나? 3학년 2학기. 원밖에 한 점? 거리가 같다. 어디까지? 그렇지.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동이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다. 그죠? 맞나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주어진다고. x1, 뭐 y1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원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점이겠죠? p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공식이 없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하고 점이 주어질 때는 공식이 있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뭐였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점은 하나씩 콩콩 대입하는 거였네. 기억나죠?
안 나요?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럼 나 치고. 이번에 세 번째는 원밖에 한 점은 공식이 아니라 순서를 외우시면 돼요. 내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저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겠다.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첫 도입부,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식으로서 식을 작성한 후에 그 식 가지고 뭔가를 샬라샬라 하는 과정이 문제가 나오겠지, 그지? 첫 도입부만 지금 백지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순서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쓰고 싶다라는 거잖아. 그 원 밖에 한 점에 대한 대화를 했지.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얘는 아는 점이야, 모르는 점이야? 지금 이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아는 점이지. 그러면 직선은 뭐와 뭐로 끝난다 했으니까? 기울기야? 지나는 점 한 점으로 한다고 됐지. 그러면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뭐 하시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설정했다라는 말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지나는 한 점 알아? 기울기 설정했어? 식 작성해야죠. 그죠? 그게 두 번째겠죠. 지금 두 번째로 돼 있니? 식 작성이? 겹방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식 작성이야. 이게 두 번째야, 식 작성이. 알겠죠? 접방 설정. 그럼 난 지금부터 이거 설정이 된 거라고, 지금 기울기가. 물론 얘가 m일지 얘가 m일지는 몰라. 오케이? 두 개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그죠?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접방을 설정했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점 어차피 중심 아는 거고 요거 설정했잖아. 그러니 나 뭐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거리야. 그 접방이랑 누구랑? 중심, 원의 중심이랑 점짓거를 사용하시면 뭐 된다? 게임 끝난다야. m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m을 구했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라고. 세 번째 뭐 한다? 점짓거. 이게 더 일반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안 쓸게.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뭐 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접점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두 점을 아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 설정하고 얘랑 한 점 지나는 거니까 대입해가지고 연립하면 돼. 그러니까 연립하는 과정은 오히려 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며, 그러나 이 방법이 안 될 때는 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방법 둘 다 적어놨죠, 거기는? 6-2번 적어놨습니다. 1번 접점 설정, 접방 설정, 원의 접점 대입 후 2, 3을 연립하는 거. 그거를 안 적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별표 하나 해놨네. 기울기 설정, 접방 설정, 점짓거 공식. 그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7번으로 갈 겁니다. 7번 뭐라고 써있나? 아폴로 니우스의 원입니다. 정리. 정리. 너네 그거 기억나나요? 파푸스 정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잘못된 용어인데, 그러면 중선 정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 중선 정리 안 들었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2배의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여기가 중선이잖아. 중점이 연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2배의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기억나나요? A, B, C, D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배의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자, 이게 중선 정리였어. 그죠? 근데 이게 오역돼가지고 파푸스의 정리라고 얘기를 했으나 얘가 원래는 아폴로니우스의 정리입니다. 얘가. 왜? 왜? 뭐?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는 넘어갈 거고요. 저거는 이제 직선 배우기 전에 한 거고, 우리는 아폴로니우스가 한 원에 대한 성질을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배우기 전에
가계 이등분선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쌤이 여기다가 이제 백지 내용으로 적지 않는 것은 이것은 중학교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고 나는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의 정리야. 가계 이등분선 내외각이라고 적을까요? 내각의 이등분선 무슨 성질이 있죠? 안 물어보는 게 파는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는 백지예요 이런 겁니까? 빨리 대답 안 해? 그치. 어떻게 증명해? 근데 며칠 전에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지한쌤이. 지하세요. 이게 뿅뿅 이거잖아. 그림 좀 다시 그릴까?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지? 뭐가 떠올라야 되지? 첫 번째 평행선. 누가 평행선이겠어? 너와 평행선. 이거 너는 뭐 하신다? 연장하신다, 그지? 기준은 A, B, C, D, E 이렇게. 오케이. 이 상황에서 이거 이해 잘해야 돼. 그래야 이거 잘해야 이거 이해 잘한다. 오케이. 다시 이거 이해 잘해야 요거 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대충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평행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동의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 평행한 두 직선은 오직 한 평면 위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다섯 번째, 중점 연결 정리.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은 밑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2분의 1이다. 여섯 번째 뭐야? 등적 변형.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등적 변형 2는 뭐야? 밑변의 길이가 m대n이면 넓이 b도 m대n이다. 이게 평행선을 보는 순간 이렇게 지나가야 평행선을 봤을 때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5번이라고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그게 뭐예요? 오케이. 나중에 모르는 것보다 이게 나아. 알겠죠? 그게 뭐예요? 자, 여기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은 중점이니까 얘랑 길이 같지? 그럼 얘랑 얘 닮음이지. 동의각이 같으니까. 평행하니까. 그지?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이 길이비하고 이 길이비하고 이 길이비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다고. 그러면 얘랑 닮음이니까 1대2 닮음이지. 그러니까 얘도 1대2의 닮음 B를 가져간다고. 얘가 A면 얘는 2A. 밑변과 평행하고 그 길이는 반절이다. 오케이? 이게 중점 연결 정리야. 이거 다 언제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중학교 2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건데 이걸로 쟤를 설명할 거니까 또 들으라고. 그래서 평행하니까 기본적으로 동의각이 같다와 억각이 같다를 찾아 써 넣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너랑 동의각이 같다, 너랑 억각이 같다. 어머,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우린 뭐라고 부르더라?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요호! 자, A, B, C, D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 이 길이도 B지. 그러면 우리 평행선의 성질 중에서 일정한 B가 이동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맞나요? 평행선은 B를 타고 간다고. 그지? 아니, 다지. B는 평행선을 타고 간다고. 얘가 A면 얘도 A 대 B. A 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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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A 대 B.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아까 전에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가 있었으면 얘가 1대2라며. 그럼 내가 어느 선을 쏴도 1대2고 어느 선을 쏴도 1대2라고. 이해돼요? 그러니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하는 거지. 됐어요? 된 거 맞아요? 다음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은 삼각형을 둔각으로 그리세요. 둔각, 이런 식으로. 둔각 A, B, C. 뭐가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냐면 점 D를 얘는 고정, 얘 고정, 얘도 고정, D를 이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해.
그럼 D가 이런 데 있어. 이런 데. D가 여기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C가 고정 안 되고 C도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하자. 그래야 D를 편하게 보니까. D가 이런 데 있다고 지금. 얘 연장해. 왜냐면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대화를 할 거니까 너가 외곽이고 요 각에 대해서 이등분선을 대화를 할 거야. 이렇게. 얘는 여기가 같았으니까 누가 요거에 대한 대화를 했고 얘는 요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라고. 됐어요? T. 자, 그러면 증명은 첫 번째 뭐 하기로 했고? 똑같아. 평행선 찾기로 했어. 그럼 요 놈이랑 똑같은 평행선은 어디다 갖다 놔야 편하겠어? 띵띵 디리딩 요런 데, 그치? 요런 데 갖다 놔야겠지? 이렇게 쓱 평행선을 썼으면 뭐 해야 되겠어? 그 다음 순서는 동의각을 해야겠어요? 억각을 찾아야겠어요. 그죠? 그 동의각과 억각을 띵띵띵띵 표시해봤더니 요거네. 억각 동의각, 그지? 어머, A, C 요 점을 E라고 한다면 A, C, E는 무슨 삼각형이 되고? 미등면 삼각형이 되고, 그죠? 맞나요? 다음 여기에서 A, B의 길이를 A라고 한다 했고 B, D의 길이를 뭐라고 한대? C라고 한대. 그대로 이동됐다니까? 그 다음에 C, D의 길이를 D라고 한대. 그 다음에 A, C의 길이를 B라고 한대죠. 이렇게 B라고 한대. 됐어요? 이해돼요? 그냥 설정이야. 이거 ABCD는 원래 기존에 있는 설정.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뿅 왔어. 이등변 삼각형 얘가 B니까 얘도 뭐야? B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얘도 지금 평행하면은 평행선의 B에 의하면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하네. 그죠? 맞나요? 다시. 너네들 왜 그럴까요? 자, 평행해요. 평행. A 대 B는 C 대 D가 성립한다고. 그지? 개별비 가듯이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하듯이. 중학교 2학년 다시 갈래? 표정들이 왜 그래? 꾸덕꾸덕 빨리 안 거려. 모르겠으면 빨리 얘기를 하고. 알아 몰라? 알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으면 난 중학교 2학년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해된 거다. 얘도 뭐다? A 대 B는 C 대 D다. 그죠? 일명 뭐였어 얘는? 쓱 해가지고 나이키처럼 보인다 해서 나이키 공식이었죠. 맞죠? 그리고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이 두 손 이렇게 올려. 빨리 올려. 올려 빨리 두 손. 여기가 A야. 꼭지점. 여기 꼭지점. A. 뭐 올려. 외울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올려 빨리. 다 올려. 이렇게. 올려 빨리 뭐해? 쪽팔려? 모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쪽팔린 게 중요해. 빨리 올려. 여기서 내각의 이등분선은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A 대 B는 C 대 D. 오케이? 외워졌어? 네. 이거 못 외우면 죽이겠다는 표현이야 지금. 다시 내각의 이등분선은 하나씩. 우와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선은 뭐야? 같은 방향으로. 오케이? 그 같은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외워졌어? 못 외우면 환자지. 내각은 하나, 둘, 외곽은, 내도등은 하나, 둘, 외도등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케이, 다 외워졌다? 안 외워졌어, 설마? 외워진 거 맞지? 공부하는 즉시 외우는 거야.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and.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이야기. 여기 x라는 길이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증명할 시간이 있다면 해줄게. x는 루트 AD-BC입니다. 공식이야, 그냥. 나중에 증명할 시간이 있다면 해줄게요.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길이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먹을 일은 심화 문제 아닌 이상 없어. 그러니 그닥 안 외워도 내가 백지들 보지는 않아. 오케이?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 이거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풀면 되니까. 써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함. 자,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뭐냐면 오빠 영어를 어떻게 쓰지?
오빠 영어로 어떻게 써? 오빠요. 오빠. 오빠 영어 어떻게 쓰냐고. 그냥 브라더. 아니, 오빠 어떻게 쓰냐고. 예? 오빠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고. 아니, 외국인들이 오빠 어떻게 쓰냐고. 아, 우리 단어 말고 우리 말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쓰냐고. 한국인이랑 우리 아, 진짜? 아니, 저기 다 이렇게 쓰는 거 안 봤어? 이렇게 쓰는 거 안 봤어? 오빠? 안 봤어?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오빠야. 오빠. 이거 뭐냐면 여기 살짝 쓱 지워. 지우고 뿅뿅. M 대 N. 아, 오빠가 M 대 N으로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방정식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쌤이 개소리 하는 이유는 뭐다? 그 외우라는, 기억하라는 거야. 알았어? O와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라는 거겠죠? M 대 N을 만족하는 점, 모든 점의 P에 대한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이렇게 됐으면은 너랑 너 곱한 거는 너랑 너 곱한 거랑 서로 뭐예요? 같지? 같아 안 같아? 그 같다라고 식을 짜놓고 뿅뿅뿅뿅 이제 산수하시면은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식이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저걸로 설명하려고 함. 잘 들어. 그러니까 자, 계산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알아서 해.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가 같다라는 식도 못하면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네.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해봐. 못하지. 오케이. 고등학생이라서 못하는 거죠? 오케이. 나는 얘를 설명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를 저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산수만 하지 말라고. 여기 수학 시간이야, 지금. 왜 자꾸 산수하려고 들어? 산수하지 말고 수학하라고. 한번 해볼게. 어떻게? 쓱 해가지고, 여기 5가 있어. 여기가 A가 있어. 야, 더 연장해. 이렇게. 오케이? M 대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직선상에서 너와 너를 이은 직선은 딱 하나잖아. 요 상에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P가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얘가 M 대 N을 만족하는 P가 있어요 할 수 있지. 인정해? 인정해 안 해? 해 못해? 할 수 있지. 오케이. 일로 와. 얘를 M 대 N으로 생각하면 야도 M 대 N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가 M 대 N이 되는 누군가 점에서 가계이등분선이 딱 떨어지게 만드는 점이 있다면 그거 M 대 N이지. 맞아? 맞아? 그래. 이렇게 쓱 어느 정도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요 정도에 있으면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뿌직! 야, 가계이등분처럼 보이지?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다 해. 가계이등분선처럼 보이면 예. 아싸리 가오리 신 여기 I'm 여기 N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계이등분선 성질. 오케이? 너 대 너가 너 대 너면 너 대 너도 너 대 너인 거니까 거꾸로 가는 게 어려울 수는 안 되겠지. 다음 안 끝이야. 다음 얘 연장 좀 할게. 슝! 연장했어. 연장해놓고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얘가 내각이면 얘는 무슨 각이야? 외각이지. 외각. 그 외각에 대해서도 슝! 뭘 날릴 수 있어? 외각의 이등분선을 날릴 수 있지. 근데 요 점 P를 OA로 얘기를 하면 점 P를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얘는 내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분점. 맞아요?
그러면 외분점도 m 대 n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선생 뭐요? 얘 ABC라고 착각해봐. 쪽 ABC 두 번째 외곽의 이등분선. 얘가 m 대 n이면은 왜 P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m 대 n 나이키고 이쪽 약간 얘가 뚱뚱해진 나이키 공식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지? m 대 n은 n 대 n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요 점은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왜? 분점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점도 너를 만족시키는 뭐가 되는 거야? 점 P가 되는 거죠. 얘도 점 P지. 그러니까 너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문항상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들은 보자마자 요런 식으로 떠올리는 거야. 그럼 점 P가 일단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어도 괜찮지. 너도 M 대 N이니까 요 P야. P, 5파 성립하잖아 지금 M 대 N. 맞아? 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요 점 전부 다 P야. 근데 말이야. 어머 가리김치 이거 봐봐. 얘는 몇 도야? 180도 인정?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가 180도네.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뭐라고 부르겠지? 90도. 와. 선생 여기 90도예요. 그럼 너네들 자 다시 90도를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 큐! 90도! 빨리 얘기해. 지금 그치, 지름. 누가 지름이란 얘기야, 지금. 요놈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름. 너를 누구로 하는? 너를 지름으로 하는 내가 누굴 생각할 수 있겠다, 야. 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면 얘가 m 대 n일 때에 대하여 얘를 m 대 n으로 만족시키는 점은 개 많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m 대 n, m 대 n, m 대 n 대 n. 이쪽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이쪽에 외분점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m이 더 크면 이쪽에 있을 거고 n이 더 크면 이쪽에 있을 거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원을 상상해 볼 수 있겠더라. 띠리디리딩띵 띠리디리딩띵. 원이 안 이뻐요. 원이? 내 유튜브 원이로 2배 됐다니까. 자, 아무튼 물대 아시지?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뭐가 될 수 있다고? 설정될 수 있다고. 됩니까? 이거 섬세하지 못해. 자, 참. 저 빨간색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겠다. 누구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야겠다? 내각의 이동분선과 외곽의 이동분선. 그들을 합하면 직각이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누구를? 지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빨간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P는 요 점에 뿅 연결하면 너도 뭐가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M 대 N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되는 거고,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결론? 내분점과 외분점을 얘네 두 점을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지. 원이네. 지름의 약 끝점인 원. 백지 몇 번? 2번으로 돌아가십니다. 됐어요? 그럼 너네들 뭐만 하면 돼? 내분점 하나 찾고 외분점 하나 찾아서 백지 2번은 뭐였어?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뭐 할 수 있었어? 두 가지 방법 있었지? 첫 번째 방법,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서 원방지 하겠어요와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 점 P를 x, y로 둔 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죠? 그것도 하나씩 대입하는 거였잖아. 2번 백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진짜? 여기 다 아는 내용이지 돼? 모르면 가만 안 둬요.
다음 8번으로 갑시다. 아, 이해 안 된 부분 질문할 거 있으면 해. 괜찮아. 있어? 너무 완벽한가? 다음 시간에 암기된 상태로 앉아있을 거죠? 아니야? 오빠 하나도 기억 못해? 할 수 있죠. 다음 8번. 야, 문항상의 표현도 기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쌤이 생략을 했어. 그냥 말로만 했어. 너와 너를 M 대 N을 만족시키는 뭐 그렇게 나올 거야. 문항상의 표현이.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그때 쌤이 이게 저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8번은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략하게 일단 먼저 얘기하면 두 원의 교점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 그지?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뿐일 거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많아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개 많지. 반대편으로도 가겠네? 셀 수 없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였지? 뭐라고요? 직방 제대로 안 배우니까 아주 난리 났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하고 직선 a라고 m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y는 빵! L과 M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짜는 방법은 뭐였어요? 앞에 K 하나 붙이고. 그렇지. 아무도 안 볼 때 여기 가로 치고 여기 K 치고 쓱 해가지고 얘네 두 개를 요거 더하기 요거 하는 게 뭐였다고? 너와 너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 저 표정 진짜. 두 직선의 얘가 L과 얘가 M인데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다르면. 이 점을 지나는 뭐라고?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라고. 오케이? 그거 지금 두 원에서도 대화하겠다 이런 거야. 오케이. 나 직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혹시?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데요? 두 원이 있어야겠네. 오케이? 두 원이.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원. 이렇게 찌그러졌어. 이렇게. 다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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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얘가 5. 얘가 5'이라 할게요. 여기 있는 5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4. 어? 4. 왜? 이거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4야? 자, 다음. 일반형으로 써야 되는데. 오케이, 일반형. ax, y, 파 c는 빵. 얘가 요 원이라 할게요. 원. 5'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1.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얘네 둘을 뭐 한다요? 연립한다. 오케이? 연립한다. 연립한다라는 건 뭐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하면 연립이 뭐였어?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뭐라 했지? 가감법. 그지? 가감법 기억납니까? 가감법 기억나? 그 연립이었지. 또 무슨 방법이 있었어? 대입법도 있었지. 수차례 너네 그거 많이 했다.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가 뭐랬어? 얘 이미 연립됐다 그랬지. 누구랑 연립됐다 그랬어? 요로한 2차 함수하고 요로한 2차 함수
두 이차함수가 만났어. 그 의미가 뭐였어? 근이었고 근의 의미는 뭐라고 했다? 교점의 x좌표. 얘를 뭐라고 읽어? y는 빵을? x축. 그러니까 x축과 만났으니까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게 근인 거야 지금. 그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봤어. 다 알 거라고 믿어 의미치 않았고 싶지만 나 모르겠어. 자 다음 얘네 연립한다 그랬지? 뭐 해야겠어? 더하거나 빼야겠지. 그지? 근데 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얘는 무수히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 썼냐? 다 썼나 봐.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바꾸자. 아직 남았는데? 촉도 바꿀걸. 아무튼. 자,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하려면 얘가 그냥 그대로 더하면은 그냥 교점에 대한 대화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K배를 때릴 거야. K배를 때려도 0인 거잖아. 인정하지? 그럼 왜 얘는 안 하고 얘만 하나요? 원래는 여기다가는 M배, 여기다가는 M배를 할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상수를 곱하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나 생기잖아. 불편하지? 그러면 M이 누가 아니다는 전제하에 0이 아니다는 전제하에 얘를 M분의 N으로 나누고 얘는 내비두는 거야. 그러니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너무 긴데 이거 어떡하지? 그걸 써야지 뭐 이렇게 너 하고 더하기 K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V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다시 설명할게. 자, 동태눈 깔 뜨지 마시고 보세요. 얘 M배, 얘 M배인데 미지수 두 개인 게 싫어요. 식 하나잖아. 그럼 식 하나면은 미지수도 하나여야 될 거 아니야. 싫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뭐 했다고? M으로 나눴다고. 근데 여전히 M으로 나눴어도 이 지금 두 개잖아, 미지수가. 그러니 얘를 그냥 냅다 뭐 하시겠어요? K라고 설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야, 순서의 흐름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허진우 씨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여 네모? 잠깐만, 무수히가 이쪽으로 가야지. 무수히 많은 이렇게 그대로 읽고 있다. 씨. 말이 안 맞잖아. 두 원의 교점을 무수히 지나 뭐하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또는 직선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직선은 오직 하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시 얘를 읽으라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가로 닫고 더하기 k배 x제곱 환자, 그지? 난 다시 분명히 얘를 너네들 마음속으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상태구나. 두 원이 있을 거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연어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표현했구나. 오케이? 이해된 거? 한꺼번에 표현한 거야. 그때 이제 누가 정해지면 하나의 점이 정해지면 세 개의 점이 정해지니까 하나의 원이 생기겠지. 하나의 원이. 오케이? 두 개의 점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하나만 정해지면 되잖아. 원이 정해지려면 세 개의 점이 정해져야 되니까. 맞아요? 외접원 삼각형에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왜 세 개인지 모르면 안 되지. 네 개가 정해지면 정해질 수도 있고 안 정해질 수도 있어. 원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세 개, 기본이 세 개인 거야. 또는 누가 정해질 수도 있어? 점이 아니라 중심이 정해질 수도 있나요? 아마 뭐 점이 정해지는 게 당연할 거야. 두 점이 져졌으니까. 뭐 문항상에 따라서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얘를 반드시 저렇게 읽는 연습은 해 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랬을 때, 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대화를 하자. 1일 때, K는 마이너스 1일 때, 쉼표를 1일 때. 그죠? 수학에서는 뭐뭐일 때, 고며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지.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Y제곱. 그러면 X 살고 Y 살 거 아니야. A랑 B랑 다 다를 거니까. 아, 물론 이제 Y축이랑 X축이랑 평행할 수 있으니까 얘네 둘은 뭐 같을 때도 있을 수는 있어.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2차가 뭐 돼? 2차항이 다 소거되지. 아, 이렇게. 아, 또 써야 되니, 이렇게. 이렇게 써야만 보이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일반적으로 얘를 우린 뭐라고 불러?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으로 보는 거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우린 뭐라고 불러? 직빵이라고 부르는 거지. 직선의 방. 그러니 직선이 가능하다고. 누구일 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공통 현의 방정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버린 선은 O 입장에서도 현이고 얘 입장에서도 현이지. 그래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방정식이잖아. 는빵이니까. 그치?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K가 누가 아니고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얘는 원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얘는 원이야. 무수히 많은 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K 값이 정해지면 원이 하나로 정해진다고. 뭐 예를 들어서 K가 1이야. 그럼 원이 하나로 정해진다고. K가 2야. 하나로 정해진다고.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직선이 하나로 정해진다고. 오케이? 하지만 K가 달라붙어 있는 이 상황 자체는 무수히 많은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단, 누구 하나만큼은 표현하지 못하냐면 K가 달라붙어 있는 요 원 있죠? 5'. 5'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K 값을 갖더라도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대화가 불가능해. 오케이? 그냥 그렇게 일단 외워둬. 얘가 이거는 좀 심화학습이라 그래. 심화적인 문제에서만 나와. 근데 가끔 일고에서 이제 기니디로 해가지고 나올 때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일단 외워두세요. K가 포함된 식원 자체는 표현할 수 없음이야. 야, 너네들이 그냥 뭐 대입해봐. 얘를 절대 표현할 수 없어. 얘 때문에. 얘가 더해지거든. 얘가 무조건 더해지거든. 그러니까 K가 0이면 얘는 0이 되는 걸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원은 표현이 가능해. 이 식으로만 봤을 때야. 이 식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빠지는 거지. 이거랑 요거 빠지는 거지. 요거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이 파란색에 대한 식이 요거는 표현이 안 된 상황이라고. 오케이? 어렵나? 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받아들여. 문제 풀다가 보면 익숙해지겠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과 직선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여기 질문 있나? 어렵나? 나 저기 지워도 돼? 진짜? 뭐 적어놨으니까 지워도 된다 뭐 이런 거야? 다시 너네들 노트에 꼭 반드시 잘 정리하세요.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도 역시 교과과정에서 다르지 않는 심화학습인데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가지고 가르칩니다. 극선의 방정식. 얘 역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는 그냥 읽으면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점에 대하여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뭐라고 할 때 어떠한 가정을 구하세요. 근데 그게 5글자로 그냥 극선의 방정식 하면 되거든. 6글자야? 미안해. 오케이? 하면 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적진 안 할게. 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 P가 있나 봐. 여전히 얘는 액제, 와제, 알제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고 요 점은 포인트, P라고 표현했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 나온다고? 2개가 나오겠죠. 뿌직! 뿌직! 그죠? 맞아요? 그때 요 접점과 요 접점을 지나는 식이 하나 있지 않겠어? 요 빨간식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왜 극선이라고 주어졌는지는 나도 찾아볼 생각은 없어. 그냥 야 요거 빨간색이래. 내가 왜 빨강인지에 대해서 의심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거든. 너네 찾아본 적 있어? 이거 빨간색이래. 있어? 나도 그와 같은 이유로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래. 알았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찾아본 적이 없어. 가끔 궁금할 때가 있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서 찾아볼 만큼의 궁금증이 아니어서 항상 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찾아보진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궁금하다면 너네들이 찾아보기를 희망하고요. 그냥 마지막 선이지 않을까, 다 할 극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추측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이 빨간색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가 문제가 됩니다. 자, 얘가 뭐 A, B 뭐라고 설정되어 있냐 거기 A, B 오케이. 자, 근데 6-2번을 생각해 볼게. 자, 쓱 여기 원점이라 하고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점을 3,4라고 해볼게요. 여기 원점이야. 여기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써야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25. 오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야. 그지?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뭐 어떻게 쓰라 그랬지? 얘를 x곱 x 더하기 y곱 y는 25라고 써놓은 뒤 여기 x하고 여기 y 자리에 너 뿅뿅 대입하라 그랬죠? 이게 6-2번의 백지 내용이었습니다. 이항하시면 직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y로 정리하고 싶으면 y로 정리해도 되고 이게 6-2번이라고 그치? 그거를 술 마시는 놈처럼 써먹을 거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 놈 위에 요 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A, B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너라고 착각할 거야. 착각할 거야. 그 말은 이 극선의 방정식은 그냥 누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R제곱이 하나씩만 대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고 쓰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결론이야. 일단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 뭐 증명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그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있어. 근해 공식처럼. 근해 공식은 두 근의 평균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그래서 뭐 일반형 공식에서 분명히 x가 나오는 그 과정을 항상 서술할 줄 알아야 되거든. 증명 안 해도 돼. 야, 점집거 서술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야, 선생도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잖아. 모르는 사람 내가 봤을 때 허다할걸? 증명 못하는 사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점집거만큼은 그냥 뭐하라 그랬어 항상. 외우라고 그랬지. 점집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공식. 닥치고 외우세요. 용납이 안 돼. 근데 원의 방정식 9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쌤이 외우라고 하는 그 9가지를 외우면은 웬만한 원의 방정식 문제는 진짜 다 풀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주면서 야 이거 1번, 야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4번, 야 6-1번, 6-2번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당분간 초보자 입장에서 아직 외워지지 않았다라면, 외워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외워지지 않았다라면 노트 정리한 거 펼쳐 놓으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나 백지 볼 때마다 늘 나오긴 해야 돼. 그래야 너네들 머릿속에서 꺼내지. 시험 볼 때 노트 펴놓고 시험 볼 겁니까? 너네들 머릿속에서 꺼내야지.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암기된 상태로 살라고. 최소한으로 줄인 게 9가지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증명은 어떻게 하냐? 증명 어떻게 하겠뇨? 요 거리 같아요. 이렇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 쓱 하면은 여기 수직 있고 얘 R이거든. 여기 원점이잖아 지금. 원점. 그러면 뭐 하고 싶어? P하고 O하고 연결해주고 싶네요. 그 얘 직각삼각형 되네요. 그 얘를 뭐라고 불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원점과 A, B까지 거리를 모르면 안 되지. 그러면 요 I는 너로 인해서 표현이 가능하지. 저 네모가 뭐가 될까는 우리 원 처음 배울 때 원 뭐부터 질문하디 내가? 원 내가 뭐부터 질문하지? 원의 정의부터 질문하지. 근데 이 학습자들은 그게 그냥 하는 줄 알아. 여기서 원의 정의 쓰면 원의 정의가 뭔데?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지. 이 네모가 하나 있냐고. 여기도 네모지. 너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이 몇 개 발생했어? 2개 발생했지. 그러니 난 무슨 상상할 수 있어? 상상. 슈았다 똥꼬. 뭐야? 슈아! 이렇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두 원의 현에, 야, 이거 아니야? 요거네? 요거잖아. 표현만 조금 달라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나? 이거 구하면 되지. 구해가지고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게 증명 끝이야. 어려울 거 없어. 왜 이거 네모 어떻게 구해? 너 제곱에서 너 제곱 뺀 거지.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저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원에 반지름. 그럼 얘 원은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쓰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야, 씨.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너 뭐 하는 거야? 아, 미안해. X-A 완전 제곱. 아, 미안해. 씨. 표정이 아주 그냥 알려주려고 표정 그렇게 지은 거죠? 이렇게. 아니 뭐지?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돼서요. 요 놈이 요 원, O 프라임. 요 원이 요 원, O와 O 프라임이 나왔네. 여기 마이너스 1배에서 너랑 더해주시면 요 놈이 나온다니까? 계산 과정 보여줘야 됩니까? 니들이 하면 안 될까? 4분 남긴 했는데 이양해. 요거 는빵하고 요거 있겠지? x-a의 완전제곱 y-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r제곱 은빵이 있겠죠? 여기서 뭐라고? 아무도 안 볼 때 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 쓱 그죠? 자, 전개. x제곱 빼니까 사라져. y제곱 빼니까 사라져. 그죠? and 2ax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오케이. 2ax 플러스 2b y and 마이너스 a제곱 여기 플러스 a제곱 여기 플러스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 b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 사라지네.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r제곱 은빵 2로 약분 ax
by. 알죠? 끝. 증명할 필요 있다 없다? 근데 증명이 막 어렵진 않아. 그러나 이제 너네들 처음 배운 입장이고 한 번쯤은 고생을 해봐야 머릿속에 잔상이 남으면서 기억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여전히 수업 시작 전에 15분 정도만 줄 거고요. 그 시간 내로 백지시험을 적을 정도로 암기를 해오세요. 그래야 쌤이 기본 문제들을 풀어줄 때 적당한 수순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원의 방정식을 차분히 풀어주도록 할게요. 얘기됐습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암기는 된 상태로 오세요. 이해까지 되면 더 좋아. 오케이? 적어도 무슨 상태? 암기는 한 상태. 쌤 너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가혹하지 않나요? 고등학생이면은 수업을 듣는 즉시 암기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웠으면 지금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쓸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게 고등학생의 학습 자세입니다. 중학생들은 한 단원 가지고 한 달, 두 달 천천히 배우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한 단원 가지고, 사실상 한 단원 가지고 세 달씩 배워. 근데 고등학교는 한 단원을 가지고 한 주 안에 끝내야 돼, 원래. 오케이? 자, 오늘 수업 끝.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여기까지.